예, 슈퍼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3시 반까지 시간이 있는데요. 약 2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하시는 분이 5분인데요. 일단 이제 최대한 시간을 경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 각 토론자께서 가능하시면 이제 3, 4분 정도의 질문 또는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은 나중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훈 시장님부터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끄셨던 헤이키 힐라모 교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연구 총책임자이신 위르겐 슈프 교수님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마 핀란드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 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그다지 크게 큰 변화는 없었다. 요약하면 제 귀에 가장 들어와서 꽂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고요. 안심소득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핀란드의 소득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 정성적인 웰빙에 대한 주관적인 수혜자들의 평가만 의미가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모두 말씀에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소득 양극화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현실의 바탕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숫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의욕이 오히려 감퇴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또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인간 자존감에 상처 입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안심소득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이 소득 보장 실험을 통해서 이런 그 얻고자 하는 목표까지 얼마나 다다를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해 nem으로써 지금 시범 사업으로 설정한 시스템에 어떤 수정 보완을 함으로써 최대한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이 최소화되는 시스템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로서는 이 제도의 시범 사업에 거는 기대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실험을 시작했던 많은 시범 사업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다각도에서 다방면에서 장단점을 많이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중위소득 85% 정도를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버는 소득과의 차액의 지금은 절반을 보전해 드리는 걸로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1, 2년 해보고 또 그 85%를 좀 바꿔도 보고, 또 절반 정도를, 차액의 절반 정도를 도와드리는 걸 예를 들면 30%나 40%로 바꿔도 보고, 이렇게 다종다양한 실험을 해보면 정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실험을 나중에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종다양한 실험을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설정한 이번 실험 틀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전문가분들이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실험 과정에서 분석들을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또 국제사회에 자신 있게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그 분석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 장치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많은 해안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직접 왔습니다. 많은 도움 기대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세션에서 또 더 소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이클 터브스 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참석자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치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도 사실 실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완벽을 기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핀란드, 독일, 한국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기본적인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이 빈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이 미국이든 아마 미국이 굉장히 좋은 예일 텐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 소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움을 얻기도 힘들어지는데요. 조금 나아진 상황이 되면은 그나마 조금 있었던 도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일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글로벌하게 더 확대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험하고 그다음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시스템도 제대로 분석되고 실험되지 않았으며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톡턴에서는 저희가 보장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실험을 미국에 있는 100개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과 같은 도시에서 실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조금씩 다른데요. 스톡턴에서는 125명이 참가하였고 500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사회 안전망과 또한 주거 그리고 자녀 양육을 위한 이 지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2배 정도 더 실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득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파트타임에서 그다음에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면은 이 노동시장에 어쨌든 타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최저의 그래도 기본적인 경제적인 어떤 보장이 되면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이 소득 보장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탈퇴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지고 있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일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돌보고 그 다음에 저희 일인 예를 들어서 가족 내 돌봄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디오에 나와 있듯 4차 세계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AI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는 일에 대한 정의가 더 확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관련 없이 이런 기본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돌봄과 예술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실에 맞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소득이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 보장의 제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었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또 정신 건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그다음에 빈곤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청구서에 지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구매하고 또한 이 주거에 대한 걱정이 덜 있었을 때에 그들의 어떤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녀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타마스의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보장 소득을 통해서 어떤 부모는 얘기하기를 자신이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었다. 더 나은 직장을 얻어서 자기가 일을 2개를 해야 됐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나만 해도 그 일로 제대로 이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좋아한다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에게 망원경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생겼고 또 이들과 함께 견학을 갈 수 있는 이제 자금력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 도시에서 이와 같은 보장 소득을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보장 소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현금 지급이 발표가 되었으며 곧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 대화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세상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가의 문제이며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사람들은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누구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기아를 겪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가 더 안전하고 또 응집력이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생계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나라고 생각을 오히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우리는 이 글로벌 사회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다움을 위해서 그 누구도 무엇인가를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 주거, 기본적인 또 식량의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것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편적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이 시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홍콩 가기대 김현철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콩과기대 김현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요. 이틀 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한 2020년에 저는 15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홍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편지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편지에는 팬데믹으로 제 삶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수천 달러에 이르는 돈을 제게 이미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였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제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홍콩의 주소도 자주 쓰는 은행 계좌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팬데믹 기간에 저는 소득이 줄지 않아서 이 돈이 불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찾아가는 복지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정부는 위기 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나겠다고 하는 것은 모래사장에 묻힌 바늘들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국가가 개입하는 수준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 조건 때문입니다.
가령 창신동에서 모자는 90년 된 작은 한옥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면은 수급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죠. 이로 인해서 의료 혜택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지금 현재 73만 명입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삶이 고단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서류 준비 자체가 험난한 과정입니다. 이를 돕고 관리하는 공무원의 비용도 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다른 문제도 존재합니다. 일을 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일하면은 대부분 생계급여에서 깎입니다. 교통비 지출로 인해서 괜히 일했다가 오히려 손해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주는 심적 괴로움도 무시할 수 없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등장한 것이 음해소득제와 오늘 여러 연사들께서 나누어 주신 기본소득입니다. 두 제도 모두 복잡한 선별 절차를 과감하게 줄여서 복지 사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유인도 해치지 않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은 일종의 변경된 음해소득제인데요. 가령 3인 가구의 소득이 140만 원이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복지소득이 거의 없는데요. 안심소득은 월 100만 원을 지불해서 가구소득이 도합 240만 원 정도 됩니다. 현행 서울시 안심소득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은 연간 한 25조에서 35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요. 만일 30조 원을 국민 골고루 나눠주는 기본소득으로 한다면은 연간 1인당 60만 원, 그 3인 기저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월 15만 원입니다. 같은 재원으로는 불평등의 개선 효과가 안심소득이 월등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음해소득세 같은 대안이 존재하는데 왜 훨씬 더 비싼 기본소득을 지금 우리나라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1위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 의견은 핀란드, 미국, 독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교수님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모두 실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여러 나라의 실험을 보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소위 말해서 소셜 디자이어빌리티 바이어스입니다.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처치그룹이 된다면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 웰빙, 자신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행정 데이터까지 잘 활용해서 이러한 한계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저희가 새로운 복지 제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김원섭입니다. 오늘 서울국제안심 소득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어떤 추종자 그런 측면이었는데 오늘 같은 더 이상 우리 위치가 남을 따라가서는 배울 게 없는 그런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도 서울 안심소득이 갖고 있는 어떤 혁신성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번 세션에서 한 거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 복지 국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복지국가는 사실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안정성이 깨지면서 새로운 모색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모색되었던 어떤 사회투자 전략은 사실은 이제 복지 수급자들한테 어떤 강제, 통제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복지 제도는
강제나 통제보다는 어떤 현금 급여를 무조건 현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자유와 자유를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바라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과 같은 이번 실험은 또 지금까지 모든 기본 소득 논의가 어떤 규범적인 논의나 논의에 끝났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심소득을 포함한 모든 논의들은 실현 가능성, 당장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의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여러 가지 독일 베를린 그리고 핀란드, 미국의 스탕턴의 논의들을 보면 모두가 어떤 강제나 어떤 통제보다는 현금 급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보다 많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복지 제도와는 패러다임이 다른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세 나라를 비교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핀란드는 아무래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로 유인에 상당히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미국의 스탕턴의 예는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부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고, 독일의 베를린의 실험은 좀 기본소득의 원형에 좀 더 가까운 모델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하면서 무조건한 급여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제 아직까지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국 스탕턴의 모델입니다. 미국 스탕턴의 모델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복지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복지 의존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복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 않거나 더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져서 더 많은 빈곤을 양산한다는 논의인데, 그 논의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탕턴의 모델을 보면 복지 의존성보다는 사람들이 무조건한 어떤 급여를 받음으로써 훨씬 더 자기 생활이나 근로나 그리고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만하고, 또 서울시 안심소득도 여기에서 참여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탕턴 모델이 우리 서울 안심소득과 또 공통적인 것은 그것이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부조를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다른 복지제도와 크게 충돌되는 바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 측면에서 독일이나 다른 독일에서 얘기하는 전면적 기본소득보다는 훨씬 더 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 교수님 30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걸 볼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이미 더 이상 남의 나라만 쫓아가서 우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안심소득과 같은 이런 실험들 계속해서 더 이상 이제 추종자가 아니라 혁신자 그리고 선도자로서 우리나라가 복지제도에서도 복지국가 모델에서도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정민 서울대 교수님. 네. 시민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 이들이 안심소득, 기본소득, 보장소득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 토론에서는 이들을 보장소득으로 부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는 많은 보장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 시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 높은 기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제도들은 보장소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꽤 이질적입니다. 대상 집단, 급여 내용도 다르고 또 연구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높은 기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진 보장소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장소득의 효과,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증거 기반 정책의 선례가 매우 부족한 곳에서 앞으로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정책 평가를 위한 실험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급여 내용, 연구 방법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장소득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살펴보면 제도마다 강조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핀란드의 근로 인센티브, 미국의 MMT나 서울 안심소득의 소득 안정성,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서울 안심소득은 차상위 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제 직접적인 목표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장소득이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 보장소득의 좀 목표에 좀 더 반영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목표를 이 제도를 평가하는 것,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앞에서 그 핀란드 사례에서 근로 유인 동기는 좀 미미하고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는 꽤 유의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장소득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실험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창조적 파괴의 수단이 될 것인가입니다. 뭐 여러 학자가 그 보장소득의 장점을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일정 부분 좀 난개발 방식으로 발전한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그러면서 누적된 비효율성을 타파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자산조사나 뭐 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는 보장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고, 이 보장소득을 우리가 시행하고 확대를 추구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장소득이 단지 또 하나의 실험으로 그치지 않고 소득 보장성은 높이고 효과성은 높이고, 그리고 중복성, 경직성은 낮추고, 그리고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 파괴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각국에서의 실험이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장님도 와 계시고 또 외국에 정말 많은 실험을 책임지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플로우에서 이 질문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간단하게라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뭐 휴식 시간을 전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못했지만은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또 중요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서도 뭐 이런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에 따라 갖고 정말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이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져서 많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질문. 네, 오늘 질문 안 하시면 못 주무신다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빨리 질문하시면은. 네. 마이크 뒤에 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 정산우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기초수급자분들을 많이 대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분들이 안심소득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안심소득을 좀 빨리 경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안심소득을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 시범 실시할 수 있는지, 혹은 이걸 좀 전국적으로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 기초수급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 거주 기초수급자분들의 최대 수급비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서 91만 원입니다. 하지만 안심소득의 최대 수급비는 82만 원인데요. 그래서 각 제도의 최대 수급비가 약 9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수급자에게는 이 차익을 충당해 주는데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기초수급자에게도 해당 금액을 좀 충당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일단 감사드리고요. 서울에서 시작한 이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이 그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신데,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희망컨대는 아마 한 3년 예정인데 1년 내지 2년 정도 이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기적으로 8번 정도의 중간 평가를 계속 쌓아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압니까? 또 그 한 두세 번, 서너 번 중간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깊이 있는 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하고 약간 틀을 달리하는 실험들을 하면서 그 효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종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분들이 다 도와주신다면 뭐 부산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대구, 광주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순간적으로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성질 급하게 기대하고 있는 건 중앙 정부가 얼른 가져가서 전국적인 실험을 해주면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변화일 수 있다, 확산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 그런 실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아마 중지를 모아주시고 또 뜻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기억납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는 걸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빈 구멍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소득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어서 실험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건 사실 저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 그 제도를 설계하신 우리 박기성 교수님도 나와 계시고, 또 우리 그 복지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복지재단의 대표님도 나와 계시니까 좀 이따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지금 그 문제는 해결을 했다고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세션 1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연사분들, 좌장님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약 10분간 휴식한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